번째는 또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거죠.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이 공매와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책을 갖고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 이렇게 책의 87쪽 공매 투자의 정석 8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공매와 경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공매와 경매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또 머리가 아프실까봐 제가 또 칠판에 판서하면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책으로 한다든가 이 말로만 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하게 되는데, 이 판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에 썼던 내용들을 또 지워야 되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지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깔끔하게 지우지 않으면 또 이게 방송 나가다는 화면에서 이게 깨끗하게 나오질 못해서, 그래서 이 분필가루 이런 것들이 나르면 이게 희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뭐냐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경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집행기관이 어디냐.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어디 막걸리 한잔 하시다가 이렇게 공매가 뭐 차이냐 이렇게 한마디 가지고 또 으식으식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머리 정도면 이제 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느냐, 또 어떤 채권자가 이제 경매와 공매를 진행하느냐, 채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매각 절차를 하는데 그 중에 한 95%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어로 영문 이니셜은 캔코라고 하죠. 이렇게 되죠.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죠. 여러분은 그냥 법원이라고만 알면 되죠. 뭐 그냥. 공매는 공기관인데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행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이번에는 법률은 어디냐.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지수법에 의해서 매각 진행 절차가 정의됩니다. 법정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세법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지수법에 의해서 진행되죠. 이제 경매는 민사지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 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자들이 있죠. 개인 채권자로 경매가 되는 개인 채권자는 이제 담보물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 이거는 임의경매.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 담보 같은 게 뭐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뭐 강제경매. 어쨌든 이런 거는 개인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또는 근저당도 뭐 개인 채권자죠. 또 일반 채권을 갖고 강제경매 신청하는 이런 일반 채권자죠.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다 그렇지만 공채권자라고 볼 수가 있죠. 공채권자는 조세채권자, 조세로서 뭐 지방세도 있고 이제 국세, 그다음에 공과금으로서는 이제 국민 건강,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 뭐 이런 4대 보험, 4대 보험 기관장 등이 공매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공채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조세채권자, 즉 지방 시군구청자들 또는 이제 지방 세무서장, 서초 세무서면 서초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독촉 절차를 거치고, 이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죠. 세금을 내라고 독촉 절차를 몇 번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또 이제 공매 예고 통지서를 봅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공매 대행 예고 통지서를 세무서장 이름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사무소에다 공매를 위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압류상 공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공과금기원장들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매와 경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매는 집행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공기관이냐 법원이냐,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냐 법원이냐, 법률은 국세지법이 진행되느냐 민세법이 진행되느냐. 이번에는 채권이 공채권, 조세나 공과금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진행되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공매 투자의 정석에 보면, 공매 투자의 정석을 보면 정석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국유산 공매, 수탁자산 공매, 압류상 공매 등이 있고, 캔코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유입자산 공매, 그리고 이용기한 등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용기한 재산 공매. 이 밖에도 뭐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기업 등이 비현명재산 등을 자체적으로 공개경제 입찰하는 매각하는 것도 있고, 온비드에 스탁해서 또는 온비드를 이용기관으로 해서 이용기관 등이 온비드를 등록 수수료로 납부하고 진행하는 공매 절차가 잇따랐어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선세권자 등이 또는 일반 채권으로 집행권으로 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에 강제규모 시청하는 강제규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겁니다. 공매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목적을 가진 조세나 공과금 채권 등과 또는 비영명 재산을 국세징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그 집행기관도 법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한 90%다. 90% 정도. 그리고 경매는 개인 채권자, 담보물권자, 일반 채권자가 민세지법 절차에 의해서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갖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경매와 공매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뭐 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절차까지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뭐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 입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기간이 주어지고, 그 입찰기간 내에 입찰서도 제출해야지만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 어쨌든 목요일날 낙찰자가 결정하면 3일 있다가, 일요일 빼고 3일 있다가 월요일 10시에 매각 허가를 결정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과 즉시 정이 돼 버리죠. 이때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가 정해지는데,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이면 3천만 원 이상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고,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또다시 납부 최고 기한 10일을 줍니다. 이때 최장, 그러니까 7일 3천만 원 미만은 최장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은 최장 4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면 되죠. 그리고 잔금 납부 안 납부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잡히고,
이 배분기일로부터 7일 전에 배분 계산서 원안을 작성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죠.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배분기일에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나가지고 3일 그리고 33일 있다가 잔금을 치러야 된다. 근데 납부 최고 기한이 있으니까 최장 43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그러나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입찰설정 낙찰받게 되면 7일간의 그 매각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할 수 있는 그 7일이 주어지고 다시 또 7일간에는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7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매각 14일 낙찰받고 14일 있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때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가 기다리니까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는 기간은 총 44일 있다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이내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잡혀지고 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는 것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